충청연합 출범으로 충청권 공동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국 시도들의 행정통합 움직임과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잇따르면서 충북이 자칫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에서도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의 완전 개통으로 제천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이 걸리던 시간이 2시간대로 대폭 단축됩니다. 3년 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 유족이 관계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당국과 청주시의 대처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뭉친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충청권 공동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충남이 완전한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하면서 충청연합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시도들의 행정통합 움직임과 함께 전북과 강원 등 특별자치단체 출범도 잇따르면서 3% 경제 충북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전과 충남이 2026년 지방선거 전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우선 충남, 대전만 통합하더라도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통합 선언에 대해 충청북도는 엿새 만에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광역연합 안착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광역연합을 완성하는 단계적, 과도적 통합으로 보고 우리는 환영합니다.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도 지방 소멸과 수도권 1극 체제 대응 방안으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선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유도해내겠습니다. 원래 한 뿌리였던 시도들 간의 재통합 움직임과 함께 타 지자체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 출범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제주와 강원, 지난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전남도 뒤처질 수 없다며 국회 세미나를 여는 등 특별자치도 설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가 통합을, 5개 시도는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서도 독자적인 특별자치단체 출범에서도 소외된 충북이 자칫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통합을 하는데 우리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충청권 광역연합이라든지 이런 틀이 있으니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 모두 3%대에 머물고 있는 충북의 유상 약화를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 올해 청주시의회 예산안 심사가 진통의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범석 시장의 역점 사업인 꿀잼 관련 예산과 공약 사업 상당수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고 예결위에서 가까스로 되살려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결위의 심사 결과가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 공교롭게 이범석 시장의 주요 사업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돼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푸드트럭 축제처럼 꿀잼 도시를 위해 복합문화축제로 준비한 미식주 페스타 예산 1억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프로축구 정주FC의 추가 예산 지원을 위한 10억 원도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충청북도가 이미 같은 비율로 공동 지원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파장이 컸습니다. 난상토론 끝에 예결위는 이들 예산을 부활해 본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예산 반영이 불투명했던 대연 지하상가 청년특화 사업 관련 예산 3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서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내년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109억 원을 예결위가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한 예결위원이 이 사업의 통합 발주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의 개인 신상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예산 삭감이라는 사달이 날 뻔한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하수 처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집행부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결국 본회의에서 부시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약속하면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청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정회와 회의 속개를 반복하면서 진통의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이제 제천과 단양에서도 KTX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KTX 중앙선이 완전 개통되면서 제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 건데요. 제2의 경부선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 도담역에서 경북 영천역까지 KTX 이음열차 시험 운행이 한창입니다. 도담에서 영천까지 145km 철도 복선화 사업이 2015년 공사가 시작된 지 9년 만에야 완공된 겁니다. 이로써 국토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중앙선 KTX가 내일부터 완전 개통에 들어갑니다. 서울 청량리를 출발해 제천 단양을 지나 안동, 대구, 울산을 거쳐 부산 부전역까지 총 길이 332km 전 구간 운행이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제2의 경부선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부선 연변에 있는 지역들이 서로 단절돼 있었다 하면은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제천을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이나 걸리던 운행 시간이 2시간대로 절반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부산까지 여행 갈 일 있을 때도 가까워서 당일치기로도 좋고, 근데 훨씬 더 가까워지니까 여러 가지로 더 좋고 편리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단축되니까 좀 집 가기도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천역에는 하루 왕복 3회, 단양역은 왕복 2회 정차하게 됩니다. 이번 KTX 중앙선의 완전 개통으로 제천에서 부산까지 불과 2시간대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내륙 관광 1일 생활권 시대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충주 수원보에서 이천 간 중부 내륙철도 개통에 이어 이번 중앙선 전 구간 개통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충북 북부권 교통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3년 전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던 두 여중생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성폭력 고소장이 접수된 뒤 가해자인 의붓 아버지를 구속하는 데 석 달 넘게 걸렸고 그 사이에 두 여중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후 유가족은 관계기관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유족이 아니라 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여중생 가운데 A양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습니다. 의붓아버지의 파렴치한 범행과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이나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2021년 2월 숨진 학생 B양의 친아버지는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매번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했습니다. 결국 수사가 늦어지면서 두 여중생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B양의 유족은 경찰과 검찰, 청주시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난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가와 청주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당시 직면한 상황에서 대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주시 공무원도 분리조치 의사를 물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양의 유족은 곧장 반발했습니다. 행정사법기관이 할 일을 다했다는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저희 딸에 대한 증거를 차고 넘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은 왜 영장이 3번이나 반려된지, 그리고 반려 사유가 저희 딸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비양의 친아버지는 법정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원했는데 라는 말을 남기고 재판장 밖으로 나갔는데 즉각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제천에서 평창 철도 구축을 위한 결의 선언식이 평창군청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평창과 제천을 잇는 철도망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주연방송 정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선이 하늘 위를 메웁니다. 풍선 하나하나에는 제천 평창 철도망 구축을 염원하는 바람이 담겼습니다. 평창구청 주차장을 가득 채운 주민들은 정부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천 평창 철도 노선이 반영돼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지역 소멸이 아니라 농산 어촌, 이제 읍면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경제성 논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제천 입성리역에서 평창역까지 연결하는 57.8km 구간입니다. 철도가 연결되면 호남에서도 기차를 타고 제천을 통해 평창으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철도 계획 반영을 위해 평창군은 행정과 군의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속 가능 발전하는데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은 철도 계획 반영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로 했습니다. 제천과 평창이 철도 도로망이 연결된다면 인구 소멸도 많고 또 그 도로망 확충의 그 이상으로 우리 평창이 발전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도 제5차 국가 철도 계획에 평창 제천 철도 노선 등 7개 일반 철도 사업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 충북 지역 기업의 지난해 경영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충북에 본사를 둔 비금융 영리 법인 27,675곳에 국세청 법인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성장성 관련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22년 13.7%에서 마이너스 0.9%로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전환은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수익성과 관련해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4.7%에서 3.5%,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4.6%에서 3.1%로 낮아지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충청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도 4등급으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도내 11개 시군 중에는 옥천군과 음성, 진천, 증평군이 2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 충북 스마트 앤 디지털 페스티벌이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북 지역 경제단체와 이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디지털 콘텐츠 전시와 컨퍼런스, 명사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도내 대학들의 콘텐츠 전시와 취업 상담도 함께 진행되며 충북 스마트 디지털 페스티벌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중 최초로 가족 친화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은 2027년 11월 말까지 3년 동안 유지됩니다. 재단법인 늘푸른 장학회가 청주지방검찰청 7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수여식에는 성낙전 이사장과 박영빈 청주지검장 등이 참여해 26명의 성적 우수 고등학생에게 앞으로 3년간 매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늘푸른 장학회는 그동안 302명의 지역 인재에게 6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6일 하루 동안 1차 총파업을 벌였던 교육공무직 노조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들로 구성된 충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도교육청 1층 로비와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특수교육실무사 직종은 추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내일까지 타결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 돌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양측은 연내 타결을 위해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호 청소인력 집단해고에 반발하던 제천 명지병원 노사가 고용보장에 전격 합의하며 단식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명지병원 노사는 간호간병 통합병동 재개소 노력, 재개소 후 해고인력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지병원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환경미화팀 18명을 계약 해지하고 간호조무사 등 병동인력 12명을 해고했습니다. 청주에서 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도 경찰의 부실 수사로 죄값을 치르지 않을 뻔했던 60대 남성 A씨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남동생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경찰의 수사 부실로 2년간 범행을 숨기고 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 장락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건축 자재가 인양 중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자재가 떨어지면서 2m 아래 바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6일 9시쯤 청주시 문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업주를 속인 뒤 28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청주 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5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나란히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각종 부패와 부조리 등 골마 있는 게 많다는 매우 부끄러운 성적표입니다. 그간 펼쳤던 반부패와 청렴 정책들이 보여주기식은 아니었는지 다시 점검하고 무엇보다 최고 책임자가 자성과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먼저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